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변했다라기보다 내가 변한 거지. 내가 변하고 나니까 현재 10대에 있었던 친구도 20대에 있었던 친구도 30대에 있었던 친구도 결국 조금밖에 안 남아있잖아. 근데 그 선택은 사실 내가 하는 거긴 하거든. 내 주변에 보면 너무 오래된 그 관계를 못 끊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고. 근데 난 어떤 주의냐면 무엇보다 관계 중시거든. 근데 살면서 내가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 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낀 사람이라서 많이 거르는 편이야. 그리고 나는 진짜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환경이 다라고 생각해. 왜냐면 옆에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하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확실히 주변 환경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냐에 따라서 나를 잘못 평가받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. 뭐 그게 꼭 나한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가끔 내가 굳이 그런 피해까지 봐야 되나?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서 나는 주변 정리를 중간중간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싶어.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피해를 줬던 성향들이 뭐냐면 좀 부정적인 사람들.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 고치기가 어려워.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늘 시작 자체가 부정적이야. 그게 나한테 영향이 있더라고. 이게 감정이 빨리 전달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물드는 느낌이기도 하고,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무수히 많은 장면 중에 그 부정적인 것만 보더라고. 근데 이게 나아지겠지? 아,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? 아, 30대 되면 나아지겠지? 아, 40대 되면 나아지겠지? 결혼하면 나아지겠지? 애 낳으면 나아지겠지? 안 나아지더라고. 고치기 어려워. 그 사람이 진짜 작정하고 고치지 않는 이상. 근데 난 부정적인 걸 좀 고쳐봐야지 라는 기미가 절대 보이지 않아. 그러면 피해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야. 그 사람은 몰라. 내가 보는 거야. 왜? 내 기분이 나쁘거든. 내가 좀 뭐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정보를 이야기를 해. 그거 안 돼. 해봤는데 안 돼. 너도 안 될 거야.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나한테는 제일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거. 두 번째는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.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안 돼.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뭔지를 찾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점이 없어. 왜? 이게 다 남 탓이니까. 근데 남이 변하나? 안 변해. 가장 쉬운 건 내가 변하는 건데 이걸 좀 메타인지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접근을 해보면 이게 남 탓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. 내가 뭘 바꿔야 이 상황이 바뀌지?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남 탓까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다 남 탓으로 넘겨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뭐 컨설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날씨 때문에 안 돼. 그리고 뭐 경기 때문에 안 돼. 집이 가난해서 안 돼. 왜 이렇게 탓이 많아? 환경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든. 최소 20대 이후는. 10대는 부모님의 어느 정도 보호하에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20대가 넘었으면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 남 탓으로 가니까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.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냐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지. 내가 좀 바꿔야 될 게 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3, 4년 후에 만나면 그런 친구들은 발전을 해 있어. 어느 정도는. 근데 기본 디폴트가 남 탓으로 깔려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매해 거듭돼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똑같은 변명을 해. 근데 이게 나도 같이 발전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. 무한 반복이거든.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사람이 조금씩 성장이라는 걸 해가잖아.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듣기도 하는 거고 지혜라는 것도 생기니까. 근데 거의 대부분 남 탓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울 점이 많지가 않지. 세 번째는 사람을 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남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. 생각보다 많아. 20대부터 이렇게 살면서 꽤 많이 느낀 감정 중에 하나야.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도 자차를 끌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나 나를 소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야. 그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. 왜냐면 사람은 모르잖아.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도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지. 그 사람의 겉모습이 뭐 명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차가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사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.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사람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거칠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말투 자체가 달라.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쉬운 예로 식당을 가도 식당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그렇게 반말을 한다든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다든지. 그러니까 왜 우리 가끔 막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갑질하는 거 올라오기도 하잖아. 근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조차 너무 막 창피하고 나도 같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.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
이제 그 친구가 좀 측은해진다고 해야 되나? 사실 나도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. 모르는 거잖아. 저 친구가 어떻게 성장할지도,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뭔가 대우를 해준다는 게 정말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. 근데 그들은 잘 몰라. 사실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적인 것들이 있으니까. 그런데 이게 실생활로 가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는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20대, 30대는 사실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이게 그렇게 문제된다라는 걸. 근데 40대가 돼서 그러한 걸 보니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식들이 같이 볼 수 있잖아. 그대로 배우겠더라고. 부모가 돼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나쁜 기질 중에 하나긴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지. 얘기를 해서 고치던지 고쳐주던지 아니면 안 만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.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,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좀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일을 해봤어. 사업도 해보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봤는데,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기준 자체가 외형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는 항상 좋지 않았던 것 같아. 정말 진정성 있는 일이 진행되지 않고 사기 아닌 사기, 아니면 너무 허황된 비즈니스 때문에 피해를 좀 준다든지 사람들한테, 아니면 내 이익만 너무 많이 차린다든지. 그리고 그 사람은 외형으로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뭐를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야. 많이 가져오겠다는 이야기거든. 그러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해. 무리하게 뭘 요구한다든지, 돈을 요구한다든지, 아니면 공짜를 요구한다든지,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겪어보니 그렇다라는 거지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보니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.